그런데 말입니다. 노보스 인더스트리. 회사 내에서는 이렇게 살을 에이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할인하면 확 올라갈 걸 알면서도 안 해요. 이미지. 예. 이미지. 그거를 언제 들었냐면은 루이비통인가 샤넬이 1년에 한 번씩 재고 물량을 태우는 행사를 해요. 그 주지. 태워요? 태워요. 우리나라는 재고가 나오면은 저기 상설 할인 매장으로 네. 빼잖아요. 아울렛 다 가잖아요. 곤지암 나이키 예.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저도 화장품 사업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브랜드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샤넬인가? 루이비통으로 기억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재고를 쌓아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는 그날 파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이제 신상이 나오면은 그 신상의 값어치를 기대감을 주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예. 태워버리는. 예.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백화점에서는 세일을 일부러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프로스펙스도 그렇게 다 태웠어야 됐는데 그죠. 네, 시장에서 동대문에서 가격이 무너지면서 프로스펙스가 없어진 브랜드가 되지 않나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벤츠 이제 8화 이야기를 하면서 명품 이야기 먼저 했잖아요. 벤츠가 왜 이렇게 명품으로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벤츠의 역사. 벤츠 타시는 분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벤츠의 역사를 한번 제대로 알고 타시면 앞으로 차를 타는 또 재미, 매력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벤츠를 좋아하는 이유. 빠밤! 이제 호흡이 좋아요. 네, 과연 우리가 벤츠를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하나씩 따져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품질 기능입니다. 뭐 여성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실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 가방을 사는 이유는 품질 기능이 좋아서 더 오래 쓸 수 있고 할머니가 쓰던 가방을 엄마가 물려받고 엄마가 쓰던 가방을 딸이 물려받듯이 품질 기능 쪽에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벤츠도 기능과 그 품질이 참 우수합니다. 먼저 기능 측면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세창 감독님께서는 벤츠의 기능적인 측면 어떻게 좀 파헤쳐 보시는지. 지금 그 홍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신 네. 할머니 거를 받아 쓰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 옷이 혹시 그 옷인가요? 네네네네. 아들? 아. 아들? 저게 할머니요. 그때 그 옷이구나. 일제시대 때 그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그 세국 정치할 때 몰래 들어왔던 옷. 내가 야인시대 촬영장에서 많이 보던 우리 소품 같아. 이거 명동 거기서 뭐 하는 거 같아. 아, 비싼 거예요. 어, 아들? 오늘 근데 아들 힘들어? 지금 그 말씀에 왜 말씀을 태클을 걸었냐면 네.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거는 성능보다는 벤츠에서 내리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덩달아 올라가는 것 때문에 더 비싼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나라 문화니까. 저는 그 문화 솔직히 싫거든요. 예, 옛날에 제가 스쿠프 네. 아니다. 처음에 티콜 탔어요. 제가 첫 차가. 첫 차가 티코. 예, 그때 제가 딸부잣집으로 시청률 40%에서 잘 나갈 때 잊을 수가 없는 게 티콜을 타고 호텔에 무슨 행사장에 갔어요. 다른 연예인들은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할 때 저 티콜 타고 갔는데 거기 발레 기사가 인상을 쓰면서 행사 중이었거든요. 하고 시청률 40%인데. 막 그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기도 하고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화장품 중국 일할 때 그 비즈니스라는 분이 그랬어요. 야, 뗀 놈들한테 차 팔아먹기 되게 물건 팔기 되게 좋다. 그래. 뭔데요? 밑에 소비자들을 공략할 필요 한 명도 없고 우두머리 몇 명만 구워 삶아 놓으면 다 팔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그게 문화가 약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어. 옆이 사면 좋아? 그러면 이런 리더 몇 명이 여기 좋은 거야 이거. 그러면 그래. 왕창 사서 면세점에서 그냥 아도로 그냥 장바구니 이렇게 담아갔잖아요 다. 그런 문화인데 그게 선동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선동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대다수가 문화가 약하거나 공산국가나 선동주의, 역사가 좀 짧거나 역사가 뭐 짧거나 전이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 벤츠가 그런 문화에 엮여서 온 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근데 일단 저희가 벤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벤츠가 명품이라는 데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동의해요. 그거. 그래서 이제 뭐 품질 기술, 명품하면 당연히 품질 기술이 좋아야 되고 이수찬 감독님이 얘기했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맞는 말일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시청자분들의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벤츠만이 갖고 있는 벤츠의 그 고유한 기술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나는 네.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나만 대본을 잘못 받은 줄 알았어. 나는 차 얘기만 있는데 계속 뭐 의류 얘기 나오고 막 다이아 얘기 나서 야 오늘 나 방송을 잘못 찾아왔구나. 이 대본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나는 순 차 얘기밖에 없는데. 제가 잘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길을 잘 즐기 찾아가고 어떻게든 그래서 가려고 지금 피아트 지금 내비게이션에서 앞으로 하려는데 좌회전을 하셨어요. 지금 다 인터넷에서 장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엄청 봤어. 지금 피아제는 어딨지? 막 다시 일터내 주시죠. 네, 카메라는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어디 있고 이게. 나 엄청 쫄았잖아 지금. 잘못 온 줄 알고. 자, 벤츠에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최초의 기술을 가진 그런 차입니다.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말 또 오랜만에 씨발스러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발이 왜 네, 나왔지? 씨발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최초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좀 씨발. 파헤쳐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그쵸. 씨발 자동차 같이 그런 이제 그 씨발점에 있는 차가 바로 이제 벤츠입니다. 씨발의 씨발이 바로 이제 벤츠라고 할 수 있겠는데 1886년 1월 칼 벤츠가 독일 특허청 특허번호 37435번 세계 최초의 가솔린차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등록된 이름은 이제 휘발유 엔진으로 움직이는 차다라는 뜻이었는데 이후 정식 명칭 페이턴트 모터바겐 우리말로 이제 특허받은 자동차라는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보통 먼 곳은 기차로 갔고 가까운 곳은 이제 마차로 다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말한테는 이제 먹이도 줘야 되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연비 같은 거죠. 식비가 많이 들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주차를 해놔야 되는데 말이 주차하기 쉽지 않잖아요. 묶어놔야 그래서, 되니까. 그렇죠. 연비와 이런 주차 공간 모두 굉장히 좀 애로점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칼 벤츠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기차랑 좀 비슷한 엔진을 쓰는 증기 마차를 만들었는데도 이것도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칼 벤츠가 어떻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가 한번 저절로 가는 자전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그 꿈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뭐 굉장히 좀 쉬운 꿈인 것 같지만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이 시대에 뭐 우리가 하늘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좀 그런 정도의 그런 각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 벤츠가 정말 오랜 노력 끝에 말없이 달리는 마차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페이턴트 모터바겐에서는 곧 만든 자동차는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네. 바퀴가 3개 달렸어요. 이렇게 앞에, 옆에 2개. 그리고 바퀴도 지금의 타이어랑은 좀 다르게 자전거 바퀴 같이 찾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오. 이렇게 의자에 달려서 자전거 바퀴 같은 걸 이렇게 달아가지고 했고 엔진이 이렇게 밑에 달렸어요. 밑에 달렸고 엔진의 배기량이 지금으로 따지면 경차 수준 954cc. 그리고 단기통이에요. 기통수가 이제 한 기통짜리고 근데 그 당시에 사행정 지금 우리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거의 다 사행정인데 우리 그 기술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기술이라는 과목 있죠? 있어요. 그 뭐예요? 아 깜짝이야. 저는 과학 시간 나만 있는 줄 알았어. 저 때는 기술 산업 이- 묶여서 있었어요. 그래요? 있구나. 다행이다. 예, 기술 시간에 배웠던 네. 그 사행정이라는 걸 처음 이제 했고요. 봐서 이제 디자인 봐서 알겠지만은 차체도 가볍고 뭐 그렇죠. 냉각 장치도 달렸고 그런데 마력수가 네. 마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말 한 마리가 끄는 거고 네. 아까 만든 이분이 말이 없이 가는 마차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당시에는 0.75 마력 그러니까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 안 된 거죠. 송아지 정도가 끄는 힘이네요 거의. 네. 송아지보다 못하죠 어떻게 보면 망아지가 그 거의 그렇게 보면 조랑말. 말은 마력보다는 소마력이 더 세죠. 토크가 셀걸요. 소가 토크는 네. 느리긴 해도 힘은 더 좋으니까. 네. 그리고 최고 속도가 16km 정도 나왔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 당시에 이 16km도 사람들이 너무 빨라서
에어백을 장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빨라서 시속 6km로 제한해서 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의미를 주는 거는 그 당시 어떤 동물이나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계의 힘으로 어떤 물체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만들어냈다, 탈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그 의미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 페이턴트 모터 바겐이 결국에는 차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 아까 나 여기 얘기 듣고 빵 터져요. 네. 시발에 시발점. 그러니까 지금 시발의 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 게 그러니까. 페이턴트 모터 바겐이라고 이해하면 맞아요. 비유를 잘 하셨네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자동차 노새끼랑 좀 다르네. 우리는 대부분이 네. 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가 시작되는데 네. 벤츠는 말이냐 마차냐. 마차냐, 송아지냐, 망아지냐, 말이냐. 네. 바퀴가 4개. 우리가 지금까지 바퀴 수를 갖고 따진 적이 없었잖아. 네. 근데 바퀴가 3개냐, 2개니까 그러니까 거의 보면 자동차의 시초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약간 좀 클래스가 다른 좀 그런 역사. 그렇죠. 클래스가 다른 역사를 네. 그렇죠. 갖고 있는. 그러니까 회사 여기 말씀하셨듯이 회사보다는 막 바퀴, 말이냐, 그러니까 마차냐, 자동차의 당나귀냐. 탄생이냐, 시발의 시발이냐. 네, 그렇죠. 그리고 막 그 뭐 자동차에 특허를 등록했다는 등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처음에 벤츠를 했었어야 되는 거네. 시작을. 괜히 현대를 해갖고. 근데 아 현대에서 그래도 시발이 우리나라의 나왔지. 시발을 찾아야죠 먼저. 그렇지. 우리나라의 시발을 찾아서. 네네. 네.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 차의 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저는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하고 싶은데 막상 이 칼벤츠는 이 차를 잘 활용을 못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네, 정말 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네. 최초로 이 차를 최초로 운전한 거는 칼 벤츠가 아니라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네, 이 아내분이 난 다른. 예, 최초에 이제 운전을 했던 건데요. 예, 바로 이분입니다. 좋으신데요? 네. 오. 지금 이거 끌고 지금 혼자 타고 있죠? 스스로. 예. 히잡을 두고 운전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제 특허를 받고도 미완성 상태여서 이 칼벤츠가 운행을 못 하고 있는데 대중에게도 이제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허 2년 뒤인 1888년에 아내 베르타 벤츠가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이제 두 아들을 태우고 이제 이 차를 몰았던 거예요. 아니 혼자 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 아들 그렇죠. 데리고요? 아직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대단한 여인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20살 때 이렇게 뭐 면허 따고 했는데 차가 없으면 몰래 아버지 키 가지고 가서 운전 한두 번씩 해보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 그런 이제 사례였던 거죠. 이제 당시에 이제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두 아들을 태우고 차를 몰았는데 그것도 정말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독일 만하임에서 포르츠하임까지 무려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100km가 넘는 거리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세종이나 대전까지는 이제 운전을 한 거죠. 아직 천안. 안정이 천안 정도? 보장되지 않는 네, 차를 네, 가지고. 네, 그 차를 타고 이제 두 아들을 태우고 갔는데 가다가 왜냐면 이게 냉각수가 이게 제대로 이제 작동이 안 되니까 시냇물을 퍼다가 이제 엔진을 식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언덕이 있으면 두 아들한테 야 뒤에서 밀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이제 다른 코스의 길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칼 벤츠한테 내가 가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이 차를 앞으로 이렇게 더 개선을 시켜라. 좀 이런 이야기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왜냐면은 당시에는 주유소가 없잖아요. 네. 예, 왜냐면 차가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솔린을 약국 가서 샀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그 약국에서 그 얼룩을 지우는 용도로 이제 가솔린을 팔았는데 그 가솔린을 사다가 그거를 이제 그 가는 길에 이 차에 넣고 이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힘든 여정을 했던 거죠. 이 소식을 이제 들은 프랑스인 에밀 로저가 칼 벤츠로부터 라이센스와 이제 설계도를 받고 1888년부터 프랑스에서 이제 처음 생산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 1893년까지 25대를 제작하는